Hello everyone. Welcome to Kim's English Korean Culture TV를 이제 맡게 된 에디입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이 연애 유치원의 그 로미 언니 그 채널에서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 늘 한 얘기가 있어요. 요즘 40, 요즘 40대들 특히 막 또 노처녀 그 골드미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이제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막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눈높이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결국 이제 눈높이를 낮추라는 데는 충분히 어폐가 될 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40대 여자들 중에서도 또 흔히들 막 이런 사람들까지도 뭐 감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 이혼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막 가능성 열어두고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말에도 저는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이제 또 제가 다 판단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결혼하지도 못한 그 노처녀들이 이혼남을 찾으라고요? 제가 다 봤을 경우는 이혼남 있는 사람들 이제 무조건 만날 바를 그냥 혼자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네요. 물론, 이혼남 중에서도 애딸린 이혼남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아예 없을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사연이 있을 법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혼남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 남자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여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혼남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약간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는 것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소개받았던 사람이 이혼남이래. 그러면은 이 사람이 혹시 또 전 부인하고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막 색안경 끼고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딱 봤을 경우 이혼남 경력인 사람까지도 감수해라? 이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딱 판단했을 때 눈높이를 낮추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딱 봤을 경우에는 요즘 결혼하지 못한 한국 여자들 딱 놓고 보면은 이런 사람, 제가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사람을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가 베스트 1부터 10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 술 마시면 개가 된 사람. 당연히 만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제가 딱 봤을 경우는 남자라고 한다는 것을 결혼하면은 저도 부인하고 이제 자식들 봉양을 해야 되는 마음을 이제 길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또 남자가 결혼하거나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당연히 성격이 이성적으로 도 많이 또 누르고 많이 해야겠죠. 아무리 뭐 직장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만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뭐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이제 많이들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 그걸 그러니까 분노 조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나면 저도 모르게 막 인간 이성을 상실한 사람들 뜻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을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만나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해봤자 오히려 불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넘버 투,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마라? 깔끔 떠는 사람. 소위 말하는 약간 좀 결벽증이나 강박증인 사람. 이것도 제가 딱 봤을 경우도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서장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결혼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부부가 됐으면은 결혼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남자든 여자든 막 결벽증이든 강박증이 있다? 이것도 이게 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다 보면 솔직히 좀 되게 피곤해지고 또 가정과의 사랑과 그 균형과 평화라는 것이 이제 그만큼 깨질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들 절대로 만나서는 이제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또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느냐? 제가 다 봤을 경우 바람기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절대로 만나서도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여자를 지키고 그런 것들 한 여자를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데 또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건 천하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 많이 하겠죠. 그런 사람을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네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냐 예를 들어서 백수인데 직장을 알아볼 의지가 없는 사람 이것도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백수 중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백수이지만 직장을 찾아볼 의지가 있는 사람. 넘버 투, 백수이지만 직장을 찾아볼 의지가 없는 사람을 이제 보통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백수 중에서 직장을 알아볼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만나서 절대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백수이지만 열심히 이제 알아보려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남자들은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이 원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데 당연해요. 뭐 냉철하게 봤을 경우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찾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하지만 한국 여자들 보면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남자고 사회 봐서 결혼하고 연애할 때 경제 상식 같은 걸 한 번쯤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AI 시대가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원도 요즘 경기가 이제 많이 좋지 않다고 하죠. 은행원도 기업에서 결국 저 가문을 하려는 이제 경향이 있겠죠, 그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또 은행 가서 이제 별로 돈, 그러니까 은행원부터 시켜가지고 약간 돈 찾고 이제 그런 경향도 많이 있겠죠. 요즘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대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입출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은행원이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이제 없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문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AI 시대를 접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있겠죠, 그죠? 이 한국의 그 경제 분석, 경제적인 면, 그러니까 경제적에서 불합리한 면을 결국 알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결국은 제가 봤을 경우에는 무조건 물론 남자들도 한 가정을 좀 먹여 살리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지만 남자가 솔직히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남자가 돈을 못 벌면 어떨까요? 여자가 이제 스스로 이제 뭐 솔선수범해서 돈 벌려고 남자들 이제 부양할 생각을 이제 가질 노력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결혼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정치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전 솔직히 뭐 민주당이든 국민이든 저 둘 다 그렇게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정치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연예계의 고민정을 할 수 있는 남이란 씨, 그리고 또 정치계 그런 사람들 중 고민정 의원도 있겠죠, 그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제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의원 남편 같은 경우는 지금 집에서 이제 주부를 하고 있지만 여자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돈을 번다. 이제 이런 마음 가진다는 게 매우 이제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가 돈을 열심히 벌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도 열심히 직장 생활해가지고 가족을 좀 먹여 사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그 연애 이슈에서 말하는 여자들 남자의 눈높이를 더 낮추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저에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